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 부과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시행으로 해외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국 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민 단속국의 신규 구금자 중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뉴저지 에디슨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의 차량을 노린 도난 및 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환호와 박수로 지지한 반면 민주당은 앉은 채 야유를 보내는 등 극면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방의회에서 2기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펼쳤습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선포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한 이후 경제, 이민,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것 이상을 이미 이뤄냈다며 자신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제한 문제부터 정부 효율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회고를 통한 지출 감축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약 100분간 이어진 트럼프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That's a lie, save Medicaid, Musk steals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의 뜻을 나타내며 비판과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측 연설자로 나선 엘리사 슬로킨 상원 의원은 현재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엘그린 텍사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를 삭감할 권한이 없다고 외치며 야유를 보내다 강제로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 의원들은 연신 트럼프를 외치며 지지 의사를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멕시코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며칠 내 가격 인상을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타겟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 소비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2월 순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며 관세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할 때 1분기 중 수익 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넬 타겟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후 CNBC 인터뷰에서 타겟이 겨울철 멕시코산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이번 주부터 과일과 채소 가격을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넬 CEO는 특히 딸기, 아보카도, 바나나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에는 각각 25%, 중국산 수입품에는 약 총 20%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재고 확보가 어려운 농수산물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USA 투데이는 멕시코 관세 부과에 영향받을 품목으로 아보카도, 비정제 설탕, 시리얼, 종이 제품, 가공된 과일과 견과류, 열대 과일, 토마토, 양파, 양상추, 양배추, 피클, 과일 주스, 면제품, 맥주 포함 주류, 육류와 해산물 등을 꼽았습니다. 모두 식탁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품들과 제품들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목재, 석탄, 알루미늄, 철강, 고무, 주류, 바닥재 등이 가격 상승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로 국내 에너지 가격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봤습니다. 에너지정보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10월 기준 하루 460만 배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 1,350만 배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를 기점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행에 돌입했는데요. 해외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국 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관세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몇 주 만에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정부는 4일을 기점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해외에 공장을 두고 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들여오는 미국 업체뿐 아니라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차량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약 $3,000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관세 부담을 피해 공장을 다시 미국에 세우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미국의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로 꼽히는 세계 업체, 즉 디트로이트 빅3 중 하나인 포드는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18%만 해외에서 제조하며 나머지는 모두 미국에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너럴 모터스와 지프, 다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는 전체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북미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서는 혼다, 기아, 폭스바겐 등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차량을 조립하고 있어 이들 제조업체의 관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 같은 관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돼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군사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이용한 국가로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언급하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국가도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평균적으로 2배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다른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도 않고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근거가 된 반도체법을 끔찍하다고 비판하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게 있다면 부채를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과 언론은 대체로 관세가 물가에 부담을 줘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월 첫 2주 동안 이민 단속국의 신규 구금자 수는 1,80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다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전상 기자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총영사관과 일부 이민단체들도 범죄 기록이 없다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전했지만 범죄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NBC 뉴스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첫 2주 동안 범죄 기록이 없는 ICE 신규 구금자 수는 1,800여 명으로 이 기간의 신규 구금자 수 4,422명의 41%를 차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한인 커뮤니티에는 불법 체류자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정보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ICE 구금자 수는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43,759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구금자 가운데 절반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상당수는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법 기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의 체포와 구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IC는 뉴저지주 헤든 타운십의 케밥 레스토랑을 급습해 주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2008년 R1 종교 비자를 받고 터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 부부는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했고 영주권 신청이 3번이나 거부되며 합법 체류 신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4일에도 연방이민당국 요원들은 뉴저지주 뉴악에 위치한 해산물 유통 창고를 급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3명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IC는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대상자 약 800만 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 시한을 넘긴 지 2년이 안 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경세관보호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2024 회계년도에 오버스테이한 한인은 3,62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저지 에디슨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의 차량을 노린 도난 및 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에디슨 인근에서 고급 차량을 노린 주택 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행자들은 2인조, 3인조로 움직이며 도끼 같은 도구를 이용해 현관문을 깨부수고 주택 안으로 침입하는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 내부로 침입해 차키를 훔쳐 차량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디슨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복면을 쓴 용의자 3명이 에디슨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침입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일요일 새벽 누군가 현관문을 깨부수고 자신의 약혼자와 언쟁을 벌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행각은 현관문에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범죄 영상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영상을 보면 당시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떠오른다며 한밤중 자고 있는데 겁없이 남의 집 현관을 깨부수고 침입하려 했던 순간은 끔찍하다고 전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였던 피해 여성은 즉시 10개월 된 아들을 안고 화장실로 숨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에디슨 경찰은 주택 침입을 시도한 3명의 용의자는 인근 우드브리지와 매투첸에서도 주택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고급 차량이 주차된 주택에 침입해 차 열쇠를 훔치려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차 열쇠를 현관 인근에 두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택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보 장치를 반드시 켜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침입자들이 현관을 부수고 주택 내부로 침입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두렵고 끔찍하다며 내 집에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슬프고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홍역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뉴욕에서도 최근 2건의 홍역 사례가 확인되며 보건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14건의 홍역 감염이 보고됐으며 이는 뉴욕주 전체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3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으며 추가 감염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유치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명근 잉글루드 클립스 시장 등 공화당 소속 한인 정치인들은 뉴저지 한인공화당위원회 발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인공화당위원회는 이태호 위원장과 미셸 한 사무총장, 데니스 심 실행위원과 캐시 정 실행위원을 집행부로 선임했습니다.
또 박명근 시장과 원유봉 팰리세이드파크 시의원, 사라킴 리치필드 시의원, 크리스조 클러스터 시의원, 진유 올드테판 시의원 등 현직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이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한인 정치인과 유권자 등이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화당으로 출마하는 한인 후보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계획으로 분기별 정기 세미나, 공화당 유권자 등록 캠페인 전개, 올해 뉴저지 주지사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동안 카불 공항 외곽에서 치명적인 폭탄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가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합동연설에서 3년 반 전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이 폭격으로 미군 13명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말하며 그 잔혹 행위에 책임이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 파키스탄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연설 중간 발표 직후 아이시스-K 테러리스트의 인도는 FBI, 법무부, CIA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작전이었다고 게시했습니다. 오늘 SUV 운전자가 롱알랜드 소아치과 진료소 입구를 들이받으면서 프런트 데스크를 부수고 로비에 있던 10세 소년과 20세 여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소 경찰에 따르면 오전 9시 52분쯤 올드 컨트리 로드 스트림몰에 위치한 플레인뷰 소아치과에 67세 여성이 몰던 복스바겐 SUV가 돌진했습니다. 충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CCTV 영상에는 차량이 사무실 프런트 데스크를 들이받고 내부의 파편과 유리가 산산이 부서진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과 소녀는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